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질투와 열등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적당한 질투와 열등감은 자극제 역할을 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는 원동력이 되지만 너무 과한 질투는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범생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름 재밌고 나름의 목표도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때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 유나는 몹시 예쁜 친구였습니다. 예쁜 탓에 인기도 많고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도 많았죠. 공부는 좀 등한시하는 편이었는데 늘 자기는 미모를 미천 삼아 부자 남자한테 시집가서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 거라는 소리를 잘했어요. 저는 그때 좀 통통하고 외모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한테도 구박을 잘했었죠. 공부만 하지 말고 거울도 좀 보라고요. 친구는 장난식으로 말한 거여도 한창 감수성 예민할 시기다 보니 친구 말이 좀 상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면 다이어트도 좀 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닐 거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저를 비웃었죠. 유나는 대화의 80% 이상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고 외모에 관련해서 친구들에게 면박도 잘 줬어요. 그로 인해 불만이 있는 친구들은 저 말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다 보니 졸업 후에도 잘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유나는 전문대 피부미용학과로 진학을 했고 저는 약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저보고 멋지다고 졸업하고 약사 되는 거냐고 했는데 유나만 저를 비꼬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 직업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짜증나서 그래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라 그랬습니다. 유나는 자기 외모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에 우월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여튼 저는 약대 졸업 후 선배가 운영하는 약국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많은 건물의 약국이라 규모도 크고 환자도 많아서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이었죠. 친구들도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각자 밥벌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나는 전문대라서 학교를 제일 먼저 졸업했는데 피부 미용 쪽 전공은 살리기 싫다면서 필라테스를 배우다가 필라테스 강사도 조금 했습니다. 이 일 저 일 꾸준하게 하는 거 없이 전전했는데 그 와중에 꾸미는 거 돈 쓰는 건 좋아하다 보니 씀씀이는 가장 컸어요.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이 바뀌어서 오고 미용실이나 네일샵도 회원권 끊어서 엄청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목적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참 목표가 확실하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해진 목표를 한결같이 밀고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은 남자도 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경상도 쪽의 한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남자인데 시댁이 엄청 부자랍니다. 그 지역 유지라고 할 정도로요. 결혼한다고 하면서 남편 될 사람 사진을 보여줬는데 친구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고 배도 엄청 나오고 인상은 참 별로였어요. 하지만 친구는 돈 엄청 많은 남자라면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친구의 결혼식은 시댁이 있는 지역에서 한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잘 아는 예식장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자기는 삐까뻔쩍한 호텔 예식장에서 하고 싶은데 완전 구린 데서 해야 된다고 입이 대빨 나왔죠. 하지만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에도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완전 굽실대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만나는 도중에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여러 번 왔고 친구는 그럴 때마다 완전 저자세였습니다. 저나 친구들은 왜 저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하나 싶었지만 유나 본인은 돈 많은 시댁이라는 이유로 엄청 만족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나의 결혼식 날 저희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편도 3시간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나가 말한 대로 꽤 오래된 예식장이더라고요.
드레스도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거 입었다는데 목이며 팔이며 하나도 드러나는 곳이 없는 하얀 목티를 입은 것 같은 드레스였죠. 유나는 드레스도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렸지만 그래도 부자 시댁이고 부자 남편이니까 다 맞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 남편 될 사람 실물을 보니 키도 친구보다 작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유나 눈에는 현빈, 정우성으로 보였겠죠. 저는 결혼 축하한다고 30을 담아서 축의를 했고 그 친구는 멀리서 온다고 고생했다며 다음에 너네 결혼할 때는 자기가 봉투 두둑히해서 벤츠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신혼집도 그 지역에 있었어요. 사는 곳이 엄청 멀어졌다 보니 당연히 결혼 후엔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연락이라도 그나마 자주 했는데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됐어요. 친구 말로는 시부모님이랑 엄청 자주 만나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살림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도 빨리 가지라고 압박을 준다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병원까지 다닌다고 했죠. 그토록 원하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이었지만 친구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톡으로 하소연도 많이 하고요. 시집살이도 힘들고 남편은 밖으로 돌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저 하소연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나중에는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연락을 해도 답장도 미루고 잘 안 했고 저나 다른 친구들도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게 된 거였죠. 그러던 와중 저는 학교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한 선배는 아닌데 동문 모임에 갔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보고 살이 엄청 많이 빠져서 예뻐졌다면서 남자친구는 있냐고 했고 제가 가볍게 웃는 소리로 없다고 한 명 소개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진짜 연락이 와서 소개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딱히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일부러 선배가 자리까지 만들어준 거다 보니 나가게 되었죠. 소개팅에 나온 남자는 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친한 형들이 공동대표고 자기는 바로 밑직급인데 실질적인 자금 운용은 다 자기가 하는 거라서 대표나 다름없다고 하면서요. 그 남자가 하는 분야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기도 했고 또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선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저도 막 코치코치 깨묻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을 할 때 좀 허세끼가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엄청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자기가 잘 나간다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값비싼 와인을 척척 주문하고 옷도 명품인데다 차도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자기 이상형에 가깝다면서 자기는 좀 이지적이고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워낙 재밌게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장단도 잘 맞춰주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첫 만남이었는데 그 후에 그 남자는 저희 약국 앞으로도 저를 데리러 오고 집에도 잘 데려다 줬습니다. 자기는 사실 엄청 바쁜 사람이지만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대하는데 저도 싫지 않았죠.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비싼 선물들에 식사는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고가의 와인도 잘 즐겼습니다. 저도 나름 전문직이고 페이 약사긴 해도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닌데 그 남자는 쓰는 단위가 아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 남자는 저와 결혼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제 개인 약국을 따로 개국해 줄 거라고도 하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해줘도 제가 따로 약국을 차릴 거라서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결혼 후에 제 약국을 열어도 괜찮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는데 웨딩 플래너가 알아서 준비를 다 해주는 데다 저도 까탈스러운 편은 아니어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도 결혼을 한다고 알렸고 청첩장을 주려고 식사 한번 하자고 했어요. 유나 그 친구도 불렀는데 그 친구는 사는 곳이 거리가 있다 보니 식사하러 올라오는 건 좀 힘들 것 같다고 대신 결혼식 때는 꼭 가겠다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제 결혼식 때 유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 말로는 하필 그때 신우 남편 생일이 겹쳐서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못 온다고 하면서요. 저는 신우 남편 생일까지 준비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알겠다고 연락이라도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유나는 미안하다고 축의만 보낸다고 했는데 축의를 받아보니 10만원 보낸 거예요. 저는 30 했었는데요.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간간히 얘기 들어보면 시댁이 마른 부잣집인데 유나가 돈 조금 쓰는 것도 눈치 엄청 준다고 했었거든요. 친구 축의금 내는 돈마저도 눈치를 봤나 보다 싶어서 저도 말하려다 말았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이 분양받은 타운하우스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평수가 굉장히 넓은 신축 타운하우스였고 혼수로 안에 가전은 제가 다 넣었죠. 결혼 후에는 행복했어요. 넓고 쾌적한 집, 여유로운 생활, 거기다가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도 1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난데없이 유나가 자기 이혼하고 다시 올라왔다면서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 다 깜짝 놀랐죠. 그렇게 친구들끼리 다 같이 만났는데 유나는 펑펑 울더라고요. 부자 시댁이면 뭐하냐고. 돈 한 푼 쓰는 것도 눈치 주고 결혼 생활 내내 자기는 돈 한 푼 안 받는 입주 도우미 신세였다며 시자들은 돈 좀 있다고 유세 장난 아니고 남편 놈도 밖으로만 돌고 그 와중에 아기 못 가진다고 구박하는데 남편 놈이 집에 들어와야 아기를 가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면서 그러다가 남편이 내연녀를 회사까지 불러들인 거 알고 싸웠는데 도리어 남편이 이혼해달라 했답니다.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하도 이혼하라고 괴롭혀서 결국 이자료 받고 이혼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지방에서 살면서 진짜 숨이 턱턱 막혔다고 하는데 그간의 친구 결혼 생활이 안쓰럽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죠. 그렇게 친구를 달래주고 그동안 못다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유나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묻더라고요. 친구들은 저 대신해서 제 남편에 대해 유나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투자회사 다니는데 돈도 많고 성격도 좋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성인의 신혼집도 엄청 의리의리하다면서요. 유나는 얼추 얘기는 들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했나 보다면서 부럽다고 하더군요. 유나가 너무 씁쓸하게 말하길래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 어디냐고 전화가 왔고 저는 친구들 만난다고 했어요. 남편은 마침 그 근처에 있다면서 자기도 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까 싶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유나가 그래 얼굴 좀 보자. 나는 결혼식 못 가서 너네 남편 실물도 못 봤잖아. 알겠어. 저는 그렇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와중 유나는 잠깐 있어보라더니 화장실 가서 화장을 싹 고치고 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 남편 처음 보는데 우는 얼굴은 좀 아니지 않냐면서요. 좀 있다가 도착한 남편은 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먹고 싶은 거 있음 실컷 더 시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유나랑도 인사를 했죠. 이 친구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내가 말했잖아. 결혼해서 지방 내려가서 산다는. 아, 맞아. 들은 적 있어. 저희 결혼식 안 오셨죠? 네, 맞아요.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일이 있어서. 유나는 언제 울었냐는 듯 쌩긋쌩긋 웃었고 남편도 예쁜 유나를 보고는 해벌쭉 하더라고요. 유나도 막 눈웃음을 지으면서 칭찬을 하고요. 근데 인상 진짜 좋으신데요? 성희한테 들은 거랑 너무 다르시다. 유나의 말에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라고 들으셨길래. 투자 사업 하신다고 해서 좀 차갑고 냉철한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웃으시면 좀 냉철해 보이는데 웃으면 엄청 밝고 해맑아 보이시네요. 소년미? 반전 매력? 아, 그런가요? 유나와 남편은 깔깔대며 서로 웃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어찌나 죽이 잘 맞던지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유나랑 남편이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농담을 잘 주고받았고 유나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위자료 받은 걸로 주식 좀 해보고 싶은데 정보 좀 주시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고요. 성희야, 나 너네 신랑 번호 좀 받아도 되니? 다른 건 아니고 주식 정보만 좀 받을게.
나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자기가 좋은 정보 있으면 유나한테도 좀 줘. 아, 그러면 진짜 시크릿 정보들도 좀 줘야겠네요, 유나 씨한텐. 고마워요. 잘 되면 제가 밥 살게요. 물론 성희도 같이요. 두 사람은 서로 웃음꽃이 가득해서 대화를 나누고 저는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 느낀 게 아니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좀 불편했다면서 유나 걔는 왜 성희 남편한테 그렇게 스킨십을 해대냐면서 저보고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원래 유나가 부침성 좋고 스킨십도 많이 하지 않느냐면서 괜찮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좀 꽁깃하긴 해도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친구들과 다시 한번 모여서 만났는데 유나가 그날따라 저한테 되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성희 너 예전에 되게 통통했잖아. 그거 너네 남편은 알아? 아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땐 나름 귀여웠는데 아기 돼지처럼. 근데 너 언제 이렇게 살을 많이 뺐어? 혹시 너 약사라고 너 알아서 식욕 억제제 같은 거 조지해서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너 말 가려서 해. 이미 조제는 약사법 위반이거든? 장난이잖아. 예민하게 굴긴. 그냥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헬스로 뺀 거야. 살 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체력 관리하려고 운동했는데 살도 잘 빠진 거고. 꼭 살 빼려고 운동하면서 살 빼려고 한 건 아니라고 그런다? 저는 제가 왜 저렇게 사람을 긁어대나 싶었습니다. 그냥 말았는데 또 한다는 소리가 너 옛날 사진 내 옛날 폰에 많은데 너네 남편 보여줘도 돼? 너 진짜 왜 그래? 아 장난. 왜 정색하고 그래 무섭게. 과거 사진 남편이 아는 건 무섭긴 한가 보다. 뭐 어때 살만 뺀 건데 성형한 것도 아니고. 즐겁자고 만난 친구들인데 자꾸만 저를 긁어대는 유나를 보며 저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다고 했고 한동안은 유나 걔랑은 연락도 안 했어요. 단톡방에도 참여를 잘 안 했고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예전 사진 있느냐고요. 무슨 예전 사진 말하냐니까 고등학교 때 사진 같은 게 있냐고 합니다. 저는 그때 좀 통통했어서 사진 잘 안 찍었다고 아마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푹 하고 비웃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물었죠. 뭐야? 왜 웃어? 하긴 진짜 퉁퉁하긴 하더라. 사진 남기기 싫을만 해. 어? 그게 뭔 소리야? 내 사진을 봤어? 어? 아니야. 남편은 그러고 자리를 피했는데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혹시 유나가 진짜 내 사진을 보냈나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통통했던 게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왜 자기 맘대로 내 남편한테 제 사진을 보내고 서로 낄낄대는 건지 확 불쾌한 겁니다. 얘가 내 친구 맞나 싶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에 남편 폰 카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진 단 한 번도 서로의 폰을 본 적이 없었고 남편과 저도 서로 폰 감시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남편 폰에는 애초에 잠금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톡 대화창을 열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편과 유나가 반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친한 것처럼요. 그전 대화는 남편이 싹 지운 건지 유나와 나눈 대화는 며칠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분명 문제되는 내용들이 많으니 지운 거겠죠. 하지만 며칠 동안의 대화에서도 술 땡긴다, 와인 한잔 할래, 몇 시에 마치냐 등등 마치 연인 사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스스럼 없이 만나자, 또 거기 가보자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걸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아, 얘네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싶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 남편이 폰을 확 낚아채는 겁니다. 왜 자기 폰 훔쳐보냐고요. 너 내 친구랑 바람 피는 거냐 그랬고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바득바득 우겼어요. 투자 정보 때문에 대화 몇 번 하다가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친해진 것 뿐이라면서요. 내가 다 봤는데 거짓말 하느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도리어 남의 폰은 왜 뒤져보냐, 의부증 있느냐 따지고 들더라고요. 저보고 소름 끼친다고 언제부터 남의 폰 뒤져봤느냐 그러면서요. 저는 유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너 내 남편 만나고 다니느냐고요. 유나도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오해한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날 일로 남편과는 정말 심하게 싸웠고 저는 짐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예 헤어질 생각으로요. 하지만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진짜 오해라고 자기가 잘못했고 네 친구하고 다시는 그 어떤 연락도 안 하겠다고 정말 싹싹 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오해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라 그러시고 저도 남편이 하도 펄쩍 뛰니까 그냥 친하게 지낸 건데 내가 진짜 오해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덮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유나 번호 싹 차단하고 앞으로는 절대 연락도 안 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저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덮고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유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인데 보자고요. 솔직히 보기 싫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길래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유나가 저한테 기막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남편과 유나가 같이 침대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불륜관계였어요. 제가 기막혀서 그걸 보는데 유나가 한다는 소리가 필요하면 제 톡으로 이 사진들 보내준답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니까 효섭 씨랑 나랑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저보고 이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TV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그것도 제 친구가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순진하대요.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걸 다 믿느냐면서 사실은 최근까지도 계속 만났다고 하면서요. 이런 꼴 보고도 계속 살 건 아니지 않느냐며 사진들을 제 톡으로 전송해 주더라고요. 증거들 있으니 이혼 요구하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 앞에 있던 아이스커피를 면상에 쳐 부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친구 남편이랑 그러고 싶냐고, 너 이혼했다고 나까지 이혼시키려고 하느냐고, 나는 너 진심으로 걱정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너는 직업도 좋고 그 남자 아니어도 되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효섭 씨 필요하거든.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남자는 내 전 남편이 아니라 효섭 씨야. 그 남자가 내 남편인 건 잊어버렸니? 효섭 씨도 너 싫대. 재미없고 실증난대. 나하고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 인연이야. 효섭 씨나 나나 애초에 상대방을 잘못 만난 것 뿐이야. 친구는 뚫린 입이라고 개소리를 정성껏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까지 어질어질해져서 제 가방 챙겨들고 그곳에서 뛰쳐나왔죠. 남편도 유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 집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유나 걔랑은 진짜 끝내겠다고, 자기가 미쳤다고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이 최근까지도 만난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그년이랑 살라고 해줬죠. 남편은 악착같이 저를 붙잡았는데 저는 이혼 소송할 거고 우리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죠. 이번엔 정말 이혼을 할 생각으로요.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는 다 전했고 친구들도 완전 화가 났어요. 한 친구는 유나한테 전화해서 쌍욕도 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저에게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느냐고 절대 해주지 말고 버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배신한 남편과는 하루라도 더 부부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친구에 대한 복수도 되겠죠. 친구는 제가 이혼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데에다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심 하나로 이미 신뢰도 믿음도 없는 남편하고 계속 같이 산다면 제 속이 더 지옥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이혼하고 다 끝내고 싶다고, 나는 그 남자 돈도 필요 없고 애도 없는데 결혼 생활 꾸역꾸역 유지할 이유도 없다고, 둘이 서로 그렇게 좋아 죽으면 같이 살라고 하겠다 했죠. 친구는 저보고 보살이냐면서 답답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경하게 이혼을 고집하니 남편도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유나한테서 받은 사진으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자기가 위자료 준다고, 그거 받고 차라리 협의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 두둑히 챙겨받고 갈라섰습니다. 남편과 친구 둘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하지만 참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들이라면서 둘이 그토록 좋아 죽고 못 살면 그러고 살아봐라 라는 마음으로 다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미천 삼아 제 약국을 개국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꽤 바쁘게 지냈죠. 그렇게 이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너네 전 남편 검찰 조사받는 거 아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게 뭔 소리냐니까 남편 회사가 투자 사기에 연루돼서 대표들이랑 회사 핵심 멤버들 전부 조사를 받는데요. 알고 보니 주식 리딩을 해주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아 시세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사야 될 종목을 뿌리고 매입 가격을 지정시키는 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일당들이 대거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일당 중 한 명이 저의 전 남편이었고요. 그걸로 돈 꽤나 쏠쏠하게 벌었지만 주가 조작, 투자 사기 혐의로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압수 조치되고요. 저보고는 몰랐냐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 하는 일, 어떤 회사인지는 대강 알았지만 구체적인 일까지는 몰랐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 컨설팅 회사라고 했고 업력도 꽤 되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했거든요. 또 남편은 자기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잘 안 했고 저도 구태여 물어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 사기꾼이었더군요. 아마 구속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유나는 그 남자랑 살림 바로 차렸대요. 결혼식은 안 했다는데 혼인신고는 했답니다. 그 일로 친구들과도 다 절연을 해서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 SNS 친구다 보니 어떻게 사는지는 SNS 보고 알았다네요. 그런데 보면 유나는 매일같이 SNS에 명품 사진 올리고 집 사진 올리고 여행 사진 올리고 아주 신나게 누리면서 살았답니다. 친구들은 친구 남편 뺏어서 참 호의호식 하는구나 했대요. 저 속상할까봐 저한테는 구태여 말 안 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주가 조작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들은 유나의 SNS에 쫓아가서 욕으로 도배를 했고 친구는 급하게 SNS도 비공개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 하나가 일부러 보란 듯이 전 남편 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카톡으로 보내줬다는데 유나는 더 이상 답변이 없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 더 통쾌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부자 남편 노래를 부르더니 귀엽고 친구 남편까지 빼앗았는데 정작 그 남자는 1년도 안 돼서 사기죄로 조사받는 신세가 됐으니 말이죠. 저보고 진작에 이혼한 거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유나 걔가 그러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니까 나더러 빠져달라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면 이제 옥바라지 열심히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옥바라지 당연히 해줘야지. 받은 게 얼만데. 저는 친구랑 한바탕 깔깔거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은 배신감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하늘은 있는 건지 친구도 전 남편도 된통 당하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제 전 남편도 재산 압수당하고 철창 신세되면 그때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계속 유지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유나가 그 일 이후에 아예 잠적을 하는 바람에 그 뒷이야기는 못 들었지만요. 저는 그 후에도 제 약국 열심히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도 남의 떡을 훔쳐 먹으면 안 되죠. 남의 떡 훔쳐 먹으려다가 결국 친구는 이혼 경력이 2번이 됐는데 그 경력으로 친구가 원하는 돈 많은 남자 다시 구할 수나 있을까 싶네요. 전 남편 놈도 친구도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싹 지워내고 제 인생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